테이프하고 도브테일 측정했죠. 그래서 측정해서 각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공식이 간단하니까 거기서 그냥 입력해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그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이프가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테이프 왜 측정했는지 요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제도 시간이나 공작물에 보면 이 테이퍼라는 게 나오는데, 테이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배라는 말이 있어요. 구배. 테이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 측면이 대칭적으로 경사져 있는 것, 이걸 테이프라고 그래요. 양쪽으로 대칭되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 그럼 이건 테이프야.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테이프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한쪽만 경사가 있는 거죠. 이쪽은 경사가 없고 이쪽 한쪽만 경사가 있는 거야. 이런 것은 구배라고 그래요. 구배. 구배는 슬로프. 여러분들 스키, 여러분 중에 이제 스키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중계방송 보다 보면은 스키 경기할 때 1번 슬로프, 2번 슬로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1번 슬로프는 뭐 경사가 가파라서 코스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2번 슬로프는 좀 완만한 경사라서 뭐 안전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내내 이 구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스키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구배가 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산이 좀 낮아가지고 구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구배가 좀 적은 거죠. 경사가. 이런 식으로 한쪽이 경사진 것을 슬로프, 양쪽이 경사진 것을 테이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구배와 테이퍼의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통이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D2가 있는데 D1하고 D2가 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원통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쪽 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름이 달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원뿔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원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 테이퍼 측정했다는 게 결국 원뿔의 각도 측정한 거예요. 원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원형 공작물로 보면 원뿔이라고 하는 거나 원통 테이퍼나 같은 얘기예요. 테이퍼라는 것은 양측면이 대칭적으로 경사져 있는 것. 근데 이것은 이 회전, 이런 원통 테이퍼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공작기계 공구 장착할 때 많이 써요.
여기 보면 내셔널 테이퍼, 모스 테이퍼, 작업 테이퍼, 브라운 앤 샵 테이퍼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공작 기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기계 설계할 때 테이퍼를 그 가지는 제품을 설계할 때는 그냥 내가 임의로 이쪽 지름 얼마 주고 이쪽 지름 얼마 줘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테이퍼 중에 어떤 하나를 골라가지고 표준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쪽에 테이퍼가 있으면 이거하고 조립된 또 상대 부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를 테이퍼를 설계를 해서 만들면은 상대 부품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계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높아지고 또 호환성도 없어져. 그래서 이런 표준 테이퍼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이런 것은 다 규격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퍼를 표시할 때, 그럼 테이퍼가 얼마나 졌느냐, 이거를 표시할 때는 이 테이퍼 각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뭐 알파라고 표현하나 뭐 2분의 알파라고 표현하나 어쨌든 다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알파면 요거는 이제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퍼량 x분의 1 하는데, 여러분들이 테이퍼 측정할 때도 이 테이퍼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 테이퍼량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면, 지금 여기 보면 이 L이라는 길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D, D1, D2, D1에서 D2를 뺀 값을 L로라는 거, 요거를 테이퍼량이라고 그래요. 테이퍼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따지면 지금 D2가 이거잖아요. 이 원뿔을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 여기서 만나. D2는 제로가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것을 x라고 하면 x분의 d1, 요게 테이퍼량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d1-d2, d1 하면은 이 지름이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막 감을 잡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 이거를 1로 만들자.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걸 가지고 테이퍼량이라고 표시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mm예요. 그런데 이 지름이 10mm예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비율이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름을, 얘를 1로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테이퍼량이 얼마가 돼요? 이 지름을 1로 표현하려면 얘가 10이고 얘가 100이니까 얘를 1로 표현하려면 얘는 테이퍼량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같은 거리에서 이 지름이 20이다. 그럼 테이프량은 얼마가 돼요? 이 20을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테이프량이 5분의 1이 되는 거죠. 얘 100을 얘를 2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20을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나누기 2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이일 때 테이프량이 더 크다 라는 얘기는 테이프 각도가 더 크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요거는 10분의 1일 때에 테이프량이 10분의 1일 때의 테이프 각이고, 이거는 테이프량이 5분의 1일 때의 테이프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량이 더 클수록 이 경사가 심하다, 테이프 각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테이퍼 각도하고 테이퍼량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 설명했는데, 지금 요거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질문할 거라든지? 오케이? 네, 테이퍼량은 그냥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단위가 얘도 밀리미터고 얘도 밀리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빼고 그냥 값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야. 또 혹시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났을 때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여러분 설명할 거잖아, 할 수 있잖아요. 자,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테이프 어디 쓰느냐? 여러분들 기계공작법 배우고 있죠? 안 배워? 그러면 드릴링 머신이나 뭐 밀링 머신 이런 거 직접 봤어요? 견학 안 했어? 그 공작기계에 보면 이 테이퍼는 주로 회전체 많이 써요. 회전체. 회전하면서 작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드릴링 머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릴링 머신이라는 것은 이 주축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 드릴이라는 송곳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철판이나 금속에 이 구멍을 뚫는 그런 공작기계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드릴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거로 여기다 조이는 거예요. 조여가지고 드릴을 꽉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드릴 척이라는 건데 이 척이 여기에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 안에 내측 테이프를 가공을 해서 요거를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하나의 뭉치가 됐죠. 그럼 이걸 이 기계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런 내측 테이프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다 딱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드릴로 이제 이게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구멍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왜 이걸 쓰느냐? 이 테이퍼를 가공을 하면 이 테이퍼 면이 이 내측 테이프에 조립이 되면서 중심이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도 이 테이퍼 면의 마찰에 의해서 얘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공을 하면 이쪽으로 하중이 받겠죠. 하중을 받으면서 이 테이프에 또 밀착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가공하는데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릴링 머신에 대표적으로 이런 테이퍼 사용하는 거를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를 아까 x분의 1 얘기했잖아요.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작업수 테이프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작업수 테이프 넘버 1번, 2번, 3번, 4번 이런 표준을 그 테이프 번호가 쭉 매겨져 있어요. 그럼 테이프 1번은 테이프량이 몇 분의 몇, x가 길이가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것도 테이프예요. 여러분들 밀링 머신 또는 머시닝 센터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축이 회전을 하면서 가공을 하는데, 이 안쪽에 이런 테이프가 가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그냥 갖다 꽂는 거예요. 다른 무슨 장치 필요 없이 그냥 갖다 꽂고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같이 돌아가면서 가공을 하는 거죠. 뭐 페이스 카터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바이트를 달아가지고 얘를 고정시킨 다음에 회전시키면은 얘가 이제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가공을 하는 거죠. 아까는 드릴을 척에 고정시킨다고 했는데 드릴 자체가 또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드릴을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테이프니까 요거를 드릴링 머신에 주축에다 꽂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런 구멍이 있는데 얘를 여기다 꽂을 때는 그냥 갖다 꽂으면 되잖아요. 이제 뺄 때는 여기에다가 이런 얇은 판때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면은 얘가 여기를 이렇게 밀어내리면서 이제 쏙 빠지게 돼 있죠. 테이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작기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 그리고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테이퍼는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이프 각도 측정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테이프 각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테이프량. 여기서 테이프량이라는 게 H분의 M2-M1. H라는 것은 요건데, 요거 우리가 게이지 블록이었죠? 게이지 블록이 조합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은 치수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M2-M1은 요 위에서 롤러를 포함한 요 치수 M2, 요 밑에서 롤러를 포함한 요 M1. 요거 빼기 하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이쪽에서 요가 남고 이쪽에서 요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M2-M1이 되는 거고, 요게 H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롤러를 이용해서 테이퍼 측정하는 거 우리가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브테일 측정하는 거 실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포트 쓰는데 또 더브테일을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더블테일하고 치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목재로 뭐 가구 짤 때 무슨 쐐기 박을 때 이런 거 설명 많이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그 인터넷에 먼저 검색이 돼서 그래.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더블테일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공작기계 테이블이라든지 구동 스테이지라든지 클램핑 할 때 쓰는 그런 슬라이드 면에 끼워 맞춤 형식의 일종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외측 더블테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부분 더블테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립되는 상대 부분, 지금 요 부분을 내측 더블테일 또는 더블테일 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테일은 항상 얘가 한쪽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이 여기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요거를 내측 더블테일 측정하는 요걸 연습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작 기계를 아직 안 봤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데, 공작 기계를 이렇게 공작기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은 전부 더블테일이에요. 지금 얘를 돌리면은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이 더블테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얘도 뭐 X축 밑에가 Y축이 움직이는데 얘도 더블테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 전부 더블테일이에요. 근데 이 더블테일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냐 하면 힘을 잘 받으면서 그 더블테일 면에 접촉을 해서 이동을 시키기가, 정밀하게 이동을 시키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공작기계에서의 슬라이드 부분은 거의 다 더블테일로 가공이 됐다. 이런 경우도 보면 이게 더블테일 영상이죠. 이게 더블테일 영상. 여기가 더블테일 영상이라는 거는 이 위쪽도 더블테일 영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위쪽 더블테일을 잰 거죠. 여기도 더블테일, 다 더블테일이죠. 이렇게 더블테일이 광범위하게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더블테일의 각도 측정하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더블테일은 더블테일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더블테일하고 더블테일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블테일 측정을 할 때, 여기 더블테일 측정했는데 각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알파1, 알파2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더블테일이 이렇게 있는데 상대 부품이 여기 이렇게 조립이 돼서, 그죠? 이렇게 조립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더블테일 요 치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치수나 이 치수가 이 더블테일 측정할 때
이 치수는 우리가 측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치수. 이 치수를 측정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브테일은 항상 한쪽만 조립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더브테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데 반대쪽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에 맞게 요 공간에 맞는 요런 쐐기를 만들어. 요런 쐐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런 쐐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조립을 해요. 이걸 쐐기라고 하는데 쐐기를 여기다 조립을 해 가지고 이쪽은 바짝 밀어붙이고 이쪽은 요 쐐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 움직임을 뭐 빡빡하게 할 건지 좀 원활하게 할 건지 이거를 이 쐐기를 가지고 조립을 해요. 그래서 구동이 적당하게 되도록 작업을 하는데 또 실제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을 해도 여기 딱 맞게 가공할 수 없겠죠. 틈새는 항상 생겨요. 그래서 아예 이 틈새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 쐐기를 여기다 넣어서 이 움직임의 감각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요 도브트리에서 요 간격, 요 치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를 안 한 거죠. 그 공작기계 나중에 볼 기회 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양쪽 중에 한쪽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한쪽은 반드시 여기에 이 쐐기로 뭔가 조정을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움직임의 그 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뭐 측정을 하는 건 요 삼각함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 식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북이고 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